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이제는 정말 하다 대선 해설 방송까지 진출한 방송 생태계 교란종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황소개구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요새 이제 그 기를 못 펴요. 아, 진짜요? 예, 뭐 뉴트리아 이런 애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네, 방송계의 리트리아입니다. 방송 뉴트리아. 아니 내일 이제 대선 본투표 날 뭐 해설 방송을 하시나요? 대선 해설 방송은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하시는 거고, 예. 저는 이제 6월 2일까지 쭉 이제 매일 그 선거에 관련된 선거의 역사, 그리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 관련된 캠페인 방송을 쭉 합니다. 예. K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를 한 방송이죠. 이제 오늘이 방송일 기준으로 6월 2일입니다. 6월 2일까지요. 예, 오늘까지. 선거의 역사. 그렇죠. 예, 그게 선거 맞죠. 역사. 예, 그게 맞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차차기를 노린 포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역사 스토리텔링계에 남아주십시오. 예.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참 치열하죠. 역사 속 선거 캠페인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서로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정치사를 뒤흔든 네거티브 선거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의 원조를 미국으로 본다고 하던데 이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자체, 특히 대선에서의 네거티브 선거가 실시가 된 거는 미국이 처음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다시피 1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3대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근데 2대 대통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2대. 누구죠?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애덤스. 진짜 존 애덤스요. 처음 들어보는데. 예. 존 애덤스는 네.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어요. 예. 특히 그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점이 됐던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예. 영국군이 이제 발포를 해가지고 보스턴 시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때려잡자 영국군이 이 분위기였겠죠, 보스턴에서요. 네. 여기에 당시 변호사였던 존 애덤스가 나갑니다. 아무리 영국군이 밉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변호를 해줄 그러니까 이 권리가 있다. 나는 영국군을 변호하겠다. 영국군을 변호하겠다. 예. 변호해주겠다. 예. 난리가 나요. 당신 뭐야? 당신 영국 편이야? 왜 영국군을 변호한단 말이야? 그렇죠. 법 적용은 공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영국군을 변호를 해줘요. 예.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예. 그리고 평생 흑인 노예를 한 명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미국의 혁명의 완성은 노예제 폐지다. 난 흑인 노예는 그런 같은 사람끼리 어떻게 노예를 우리가 부리냐. 법과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구나.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간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존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의자였냐면 신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기반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돼야 된다. 뭐 각 주들 음매 기주가 다 깔아. 모든 권한은 다 연방 정부가 줘야 된다라는 주의자였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같은 파운딩 파더스의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독립전쟁 할 때는 둘이 친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건국한 다음에 여기서 부딪혀요. 예. 존 애덤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 토마스 제퍼슨은 야 여기는 유럽의 왕들 그 폐해 못 봤냐고. 느슨한 연방제 합시다. 지방 분권 몰라 지방 분권? 네. 야 너 지방 분권? 너 프랑스 따라하려고 하는 거지? 이 친 프랑스 주의자야. 예. 토마스 제퍼슨은 존 애덤스 보고 너 왕 좋아하지? 너 네 왕 하려고 그래? 약간 좀 유치해지네요. 유치해져요. 예. 당시 이제 그 미국 선거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정당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이었어요. 2등이 부통령 하는 거예요? 당시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대 대통령 같이 가야 되네 결국.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수가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네. 2등이 존 애덤스였거든요. 자기도 대통령 하려 나갔어요. 예. 그래서 미국 최초의 부통령이에요. 근데 다음 선거 때 이제 최다 득표수를 얻어가지고 존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이 되고 그때 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도 나왔는데 토마스 제퍼슨이 2위였기 때문에 부통령이 돼요. 계속 이렇게 약간 물려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약간 어색한 그 동거가 시작이 돼요. 예. 대통령 존 애덤스 둘이 정적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 이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치고받고 예.
존 애담스는 토마스 제퍼슨 보고 야 느슨한 연방제 하면은 나라 망한다고 너 나라 망하게 만들던 매국노 아니야? 여러분 매국노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신생 미국 이제 망하려고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 토마스 제퍼슨은 예. 유권자 여러분 존 애담스 제가 왕 되려고 해 왕. 야 너 왕이 될 상이냐? 너 왕해. 여러분 왕을 뽑을 겁니까? 왕 뽑아요 그럼 존 애담스. 이게 당시 대사를 직역한 게 아닌데도 왜 이렇게 리얼하죠. 고증을 한 것 같죠? 예.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그때 그런가요? 그 얘기가 야, 돼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 1800년도 네. 1800년도 이제 3대 대통령 선거거든요. 결국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먹혀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존 애담스를 꺾고 예. 3대 대통령이 되는데 네. 야, 존 애담스도 뒤끝 장렬이요. 어떻게 왜요? 일단 취임식 안 가요. 취임식을 안 가요. 하남자. 예? 예. 상남자 반대로. 예.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뭐 하냐면 토마스 제퍼슨 너 당해봐. 뭐하지? 분신사바 하나? 신사을 하뇨 CBS에서. 뭐하지? 예. 당시만 하더라도 연방 대법관 있죠. 예. 대법관이 대통령 밑에 있었어요. 대통령 밑에. 삼권 분립이 정확히 안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존 애덤스가 자기 물러나기 하루 전날에 네. 다음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버린 거예요. 전문 용어로 꼬장이네요. 꼬장. 알박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 하면서 그 존 마샬이라고 그 미국 대법관의 대법관. 대명사가 있는데 이 존 마샬 대법관이 계속 토마스 제퍼슨을 골치 발목을 아팠구나. 잡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존 마샬이 그 토마스 제퍼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 됐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그 사법부는 예. 행정부에서 분리를 시킨다. 라는 오. 법안을 통과시켜버려요. 오. 그래서 얼떨결에 3권 분립이 그때 돼요. 진짜 옳다게. 그러네. 존 애덤스 덕분이에요. 존 애덤스 덕분입니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토마스 제퍼슨도 퇴임한 다음에 둘이 다시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존 애덤스랑요? 존 애덤스와 토마스 제퍼슨이. 그래서 서로 막 편지도 보내고 야. 서로 이제 뭐 잘 있냐 하다가 예. 어떻게 보면 원래 전생에서부터 부부가 아니었나 싶을 것이 둘이 한 날 1시에 죽어요. 진짜로? 진짜로. 오. 같은 날에.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서로 같은 날에 죽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존 애담스는 토마스 제퍼슨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죽냐 먼저? 진짜. 이건 좀 약간 그거 같은데. 이거 호사가들의 이야기 같은데. 토마스 제퍼슨도 예. 내가 살아있는데 존 애담스가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죽냐? 근데 진짜 같이 죽어. 같이 죽어요. 이게 일단은 현대 개념으로 대선 때 첫 네거티브 선거 전에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시초라고 봐야 된다. 대선으로 치면. 예.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부터는 TV로 선거 광고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거 광고 한 편이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광고인가요? 1964년도 이제 린단 존슨 그러니까 1963년 11월 22일 날 그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그 린단 존슨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요. 네네. 그런 다음에 치러진 대선이었는데 예. 당시에 그 린단 존슨 측에서 그 대선 캠페인 광고를 냅니다. 3살짜리 소녀가 데이지 꽃을 하나 들고 꽃잎을 따요. 그 하나, 1, 2, 3, 4, 5, 6, 7, 10까지 뗀 다음에 예.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10, 9, 8, 7, 1 한 다음에 핵폭발한 장면. 대사도 없이. 야. 그러면서 린단 존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원어민 발음 잘 들어보세요. 예. These are the stakes. These are the stakes. 이거는 스테이크다. 스테이크다. 썰어들어라, 먹어라. 뭔가요? 그러니까 아니라 예. 스테이크가 예. STAKE는 STAKE. 예. 도박이란 말이에요. 또 위험. 그래서 예. 나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 지금 도박 상황이다. 는 I am at stake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의 또 영어 한마디. 그러네. 썬킴의 영어 한마디. 그래서 these are the stakes. 지금 이거는 여러분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긴급 상황이다. 긴급 상황, 도박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뽑히면 뭐 핵전쟁이 난다는 그렇죠. 건가? 상대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예. 미소 간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 잘하라고. 이거 도박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또 아이를 끼워 넣어가지고. 근데 이
광고가 상황을 아무리 감안해도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딱 한 번 방영되고 중단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이 광고가 한 번 나갔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그래. 핵전쟁이잖아요. 그 너무 충격적이다 해서 시청자들의 항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 광고는 한 번 나가고 끝나버립니다. 예. 그렇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린든 존슨은 재선 성공하나요? 성공하죠.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예. 그 당시 공화당 측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린던 존슨은 이제 민주당 후보였거든요. 민주당 후보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은 존 F 케네디도 이른바 쿠바 핵 위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 후보는 평화 후보이기 때문에 약간 전시에 뭔가 약하다. 아, 군사적으로 전략도 없고 네. 뭐 만약에 미국과 소련과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미국이 질 수밖에 밀린다. 없다라는 약간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 가지고 나 강하다. 봐라. 만약에 지금 공화당 후보 네. 전쟁 외치는 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난다. 공화당은 골드워터라고 합니다. 골드워터 후보요? 예. 이 핵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이라고 유약한 것이 아니다. 정말 강력한 나 린던 존슨밖에 없다. 아, 그래 약점으로 여겨졌던 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역이용한 거죠. 그렇군요. 그게 먹힌 거네 결국엔. 예. 먹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네거티브 캠페인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전설적인 광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로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뭐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1988년 우리는 굴렁쇠 소년이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을 달리고 있을 때 예. 미국엔 4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당시 후보가 공화당 측에서는 아버지 조지 부시고요. 아빠 부시. 아빠 부시였고 예. 민주당 측에서는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였어요. 예. 일단은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듀카키스가 이기는 거였어요. 네. 듀카키스가 민주당이요.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은요 부통령을 누군지 몰라요. 아이 알겠죠. 아니, 미국인들 가운데 조크가 이런 조크가 있어요. 네. 아들이 실종됐어. 네. 4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네.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그렇게 인지도가 낮다. 존재감이 없다. 미국 부통령은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임무는 대통령 유고시에 그 임무를 승계받는. 약간 조크처럼 하는 거죠. 조크죠. 뭐 열일하시겠죠. 예. 근데 이 조지 아버지 부시 그 당시 부통령이죠. 예. 였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부시죠.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그러니까 레이건의 그런 그 그림자에 가려져 가지고 조지 부시라는 존재감이 너무나 없었어요. 게다가 막판에 이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는 게 하나 터져요. 그 레이건 대통령 임기 말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당시 미국과 이란은 적국이었어요. 예. 적국이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남미 니카라과에서 좌파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선 상태거든요. 예. 저거를 역구테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비밀 자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당시에 적국이었던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팔고 그 돈을 갖고 와서 니카라과에 있는 우파 게릴라에게 돈을 줘서 뒤집어 엎게 만들자. 전임자가 마지막에 이걸 터뜨리고 나갔네. 이거를 레이건이 몰래 시도를 하다가 이게 뻥이야! 들통이 나버려요. 뭐야 레이건이 지금 우리 적국인 이란한테 미국 무기를 팔았어? 저 얼굴만 썬킹같이 잘생겼지? 저거 안 되겠네. 예. 이런 가운데서 레이건의 인기는 공화당의 인기는 정말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민주당 듀카키스가 유리했다. 여기에 듀카키스 후보는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는데 예. 너무나 정치를 잘했어요. 매사추세츠의 범죄율 정말 낮았고 실업률 정말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듀카키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런 부시 부통령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범죄를 낮춘 현직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저 마이클 듀카키스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듀카키스. 네,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뒤집힌 거예요? 예. 여기에 그 아버지 부시가 예.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씁니다. 어떤 걸 쓰냐면은 당시에 그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도 있어서요. 범죄자들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이 가결수들이죠. 예, 예. 죄수들을 주말에 잠깐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풀어주는 제도가요. 네. 그 주말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윌리 호튼이라고 네. 매사추세츠에서 복역을 하고 있던 죄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음. 그 윌리 호튼이 주말에 잠깐 나갔다가 그 데이트 나온 커플 남자친구는 폭행을 해버리고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한 일이 발생을 해요. 예. 이거를 부각을 시킨 거예요. 아. 듀카키스가 주말 석방 제도를 도입한- 유지했기 때문에 예.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듀카키스를 밀겠습니까? 야, 저렇게 진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예, 물고 늘어지는. 근데 예. 듀카키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반응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는 더러운 물에서 놀아라. 난 거기 안 엮이겠다. 나는 깨끗하게. 그걸 유권자들이 고고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침묵은 바로 예스다. 인정이다. 인정이다. 대응을 안 했어. 그리고 예. TV 토론회가 또 열려요. 예. 그때 사회자가 네. 듀카키스한테 이런 말을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지금 네. 그 윌리 호튼이란 그 죄수가 잠깐 주말에 나가가지고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당신 부인이 듀카키스 후보 네. 당신 부인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형제 폐지주의였거든요. 듀카키스가. 네. 사형제 폐지인데. 예. 이 흉악범을 사형을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사형제를 유지할 겁니까? 당신 부인이 피해자였어도 당신 부인이 성폭행 피해자인데 그래도 사형제를 폐지할 겁니까? 야, 이런 질문도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진짜 부적절한 질문. 부적절하죠. 이거 당신 부인이 거기 왜 나와요 지금요? 그렇죠. 예. 여기에 듀카키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다 이 말을 해버려요. 여기에 조지 W 부시 내 부인이어도 폐지하겠다. 사형제 폐지하겠다. 와. 예. 그랬더니 그 당시 아버지 부시 후보가 이때다죠. 봐라 예. 저런 패륜 후보가 어딨냐. 예. 부인을 포기했다고. 예. 이거 물어뜯은 거예요 이걸요. 미국인들도 근데 공격할 때 삿대질을 하나요? 보통 한국 문화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국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예. 저분께서 예. 이게 먹힌 거예요. 그걸 부시가 이겼잖아. 부시가 이겨야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토론이 아니라 제 봐라 저 흉악범 주말에 풀어져서 이렇게 이건 됐다. 진짜 네가티브야. 저 봐라 지금 뭐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 안 했는데 뭐 부인을 죽여 부인 운운하고. 부인을 저런 후보. 야, 듀카키스는 저기 섞고 싶지 않았던 것뿐인데 방어가 또 너무 형편없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던 아버지 부시가 예. 당선이 돼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이 듀카키스 후보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캠페인이 끝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이 지원을 해주는 그 지원단이 네. 그 아버지 조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통 영국계였거든요. 그런 반면에 듀카키스는 이름 자체가 듀카키스잖아요. 네. 그리스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스 이민자가 대통령이 되나 거부감이 있긴 있었어요. 이 선거 떨어진 다음에 듀카키스 씨께서는 네. UCLA의 교수로 쭉 그렇지. 이제 그 네. 강의를 하셨는데 예. 저희 라이벌 학교 UCLA에서 네네.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응을 안 해가지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결국에는 그 아들놈까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이 꼴이 됐다.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 I am sorry다. I am sorry다. 이런 말을 강의 때마다 했다고 하죠. 야, 그렇군요. 제대로 먹혔네 네거티브가. 예.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례들이 미국 대선 역사에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버 클린브랜드라고 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1884년 선거였는데 예. 일단 클리브랜드 후보는 싱글이었어요. 부인이 없었습니다. 싱글. 그러니까 싱글인 상태에서 이제 대선 캠페인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민주당 후보니까 당연히 공화당이 공격을 했겠죠. 장가 못 갔다고 놀리진 않았겠지. 예. 장가 못 갔다고 놀리지 말아요. 예. 한번 들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그 공화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여러분 저기 클리브랜드가 장가만 안 갔지 숨겨놓은 아이가 있어요. 진짜 뭐 증거가 있나? 예. 그러면서 예. 그 실제로 약간 혼외 정사는 아니죠.
러브 라인을 탔던 한 여인을 찾아내요 공화당에서 예. 마리아라는 여인을요. 예.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 라스트 네임도 클리브랜드예요. 이건 빼박 아닌가요? 그 당시 뭐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유권자님 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도덕성 논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솔직히 그 부인과 아이를 야. 내팽개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예. 마, where is my pa? 엄마, 진짜 엄마, 가엽다. 예. 아빠 어디 있어? 저거를 내세우는 공화당에서. 거예요?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야. 클리블랜드 후보 도덕적으로 빵점이 아니라 예. 자 지금부터 공화당에서 선거 캠페인 하겠습니다. 시작. 마, where is my pa? 엄마, 내 아빠 어디 있어? 약간 노래처럼. 아니면 지난주 스타워즈처럼 I'm your father를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클리블랜드가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근데 예. 당시에 그 클리블랜드 당시 후보였죠. 네. 그 마리아란 여인의 아들 그 꼬마 클리블랜드한테 양육비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아들은 맞는 거고. 아니에요. 클리블랜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변명이라기보다 설명을 했어요. 네. 마리아란 여인과 예.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많다. 확실하지 않다. 근데 그 남자들이 다 유부남들이다. 나만 싱글이다. 그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싱글인 내가 모든 걸 감수하고 내가 양육비를 주겠다.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의 그 네거티브 전략이 안 먹혀요. 예. 클리블랜드가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메롱 또 놀리는 전략을 해요. 예. 공화당이 그렇죠. 예. where is my pa? 했죠. 이랬잖아요. 예. 이미 백악관에 들어갔던 클리블랜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Gone to the White House. 백악관으로 백악관에 갔지, 네 아빠. 부치는 백악관에 계시다. 부치는 굉장히 멍요. 통쾌했겠네요. 네? 민주당 비상 굉장히 통쾌했겠네요. 그렇죠. 예. 네. Gone to the White House. 자, 그러면 이렇게 비방으로 점철된 캠페인 말고 진짜 자신의 정책이나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서 호평을 받았던 선거 캠페인도 있었겠죠?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미남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뭐 헐리우드 배우 출신이니까요. 정말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가 그 레이건이 집권했던 80년대는 정말 냉전이 극에 달했던 때거든요. 소련은 그냥 악 그 자체예요. 악이다. 예. 이블이요. 네.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선 당시에 광고를 하나 이제 공개를 해요. 예. 그 광고를 보면은 네. 곰이 등장합니다. 곰이요. 곰이. 예. 으아, 저거요. 진짜 살아있는 곰이네. 예. 살아있는 곰이죠. 무슨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네?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곰이죠. 예. 여기에 There is a bear in the woods. 숲속에 곰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예. 보면은 사람 한 명이 지금 서 있잖아요. 사람 한 명이 지금 곰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소련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굵은 곰이잖아요. 그렇지. 푸틴 곰. 예. 푸틴 곰. 그렇죠. 푸틴은 삐쩍 마른 곰이죠. 예. 소련의 상징은 붉은 곰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삐짝 마른 저 남성은 미국이고 옆에 있는 곰은 소련을 상징해가지고 네. 여러분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레이건을 다시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예. 저 붉은 곰 소련이 허약한 이 미국을 덮칠 겁니다. 선택 잘하십시오. 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저거 TV만 보면 알겠죠, 솔직히. 저 사람이 곰을 이겨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저 저거만 보고 내가 맞서겠다 네. 이거죠. 이거 약간 그 네. 덤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곰 만나면은 죽은 척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 거짓말이에요. 곰이 굉장히 똑똑해요. 만나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누가 정답이다 이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예. 실제로 곰을 만났는데 그 엎드리고 죽은 척하죠. 네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툭툭 친대요. 일어나라고. 다 알고 있다고. 너 쇼인 거 알고 있다고. 야, 곰 되게 똑똑해요. 너무 무서워. 예. 네. 이거 이정모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선생님 칸 광고제에서 상을 받은 선거 광고가 있다던데요? 2003년도에 그 아르헨티나 대선 때 로페스 머피가 후보가 만든 광고인데요. 아르헨티나 대선 때. 아르헨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당선은 실패해요. 네. 근데 그 광고 자체가 너무 직접 한번 너튜브에 보시면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은 한 줄 한 줄씩 올라가요. 음. 한 줄 한 줄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정말 잘못되면 아르헨티나는 끝장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음. 아르헨티나가 끝장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선택 잘못하면 진짜 아르헨티나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끝나요. 예. 끝난 다음에 우리 대감기인데. 리와인드가 돼요. 예.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예. 그 메시지가 반대가 돼버려요. 아르헨티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을 잘하십시오. 잘하셨죠? 결국엔 아르헨티나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 갑자기 희망이 돼버려요. 내가 이 사람 뽑아야 될 것 내가 같아. 이 사람 뽑아야 돼, 나도 뽑아야 지금 뽑고 싶어. 그러니까 뽑아. 예. 아르헨티나 시민권 획득 같이 하죠. 요 전략으로. 근데 뭐 당시 이제 그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본인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광고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 시대에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슬로건 Yes, we can.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제2의 금융위기 공황이다 등등 전 세계의 뭐 금융시장이 다 붕괴가 되고 네. 이라크전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뽑아주시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걸 여기 갖다 붙인다고? 예. 다 필요 없고. 네네네. 맞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es, we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이거 한마디로 그래. 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구냐? 미국인들이잖아. 희망의 메시지를 저 한마디로 다 전달했다 이거죠. 당시 그 선거 슬로건이 노래로도 제작됐었죠. 그렇죠. 예. 뭐 스칼렛 요한슨 등등 이제 유명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노래인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헐리우드에서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노래가 인기를 끌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캠페인에서도 선거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엄청 시끄럽고 진짜 소음공해처럼 느껴지다가도 이게 대중가요 멜로디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순간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중가요를 본격적으로 선거송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87년도 87년도? 그 우리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직선제를 우리가 이제 달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13대 대선이 이제 치러집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DJ, YS, 그다음에 노태우 후보. 예. 노태우 후보가 이제 그 유세 현장에서 자기의 애창곡을 틀어요. 뱃삼에 묻혀. 본인 음성으로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원곡으로, 예. 자기도 군 출신이지만 예. 그 딱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는 나도 낭만이 있고, 나도 서민이고.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예. 전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듣는 노래를 나도 듣는다. 보통 사람이고 뱃삼의 모초를 제가 즐겨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을 줄여가지고 이니셜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BTS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공식 선거송 느낌보다는 이제 후보가 애창곡을 부르면서 친근함을 주는 전략이었던 것 같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송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성공했던 선거송을 한번 꼽아볼까요? 15대 대선에서 당시에 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DJ잖아요. DJ죠. 그러니까 내 선거 노래는 저기 DJ 독이 와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DJ DOC. DJ와 춤을. 늑대와 춤을. DJ와 DJ와 춤인가? 춤. DJ DOC니까 춤을. DJ니까 DJ와 함께 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그 당시에 그 맞아, 김대중 이거 후보가 기억나. 예. 정말로 그 관광버스 춤을 추면서 기억나요. 예. 춤을 췄어요. 예.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작권료를 5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화를 이하늘 씨가 받았다고 해요. 예. 구체적이네. 거기 저기 DJ와 그 함께 춤을 좀 써도 되냐? 쓰세요. 그래서 바로 허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썼고 예.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마워. 이게 DJ 도크. 놀랍게도 그땐 DJ DOC가 아니었어요. DJ 덕이었죠. DJ 덕이었어요. 네, 맞아요. DJ 덕 그분들 청와대 와가지고 밥 한번 쏘겠습니다. 실제로 한 끼 거하게 그랬구나. 먹었다고 하죠. 기억나요. 가사가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 맞다. 모든 문제 함께 해결해 왔어. 그리고 이 무브는 그 뒤로도 사실 후보 기호에 따라서 손가락 모양만 바뀌고 그렇죠, 이건지 뭐 이건지 이거는 네.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노래만큼이나 유권자들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또 슬로건이나 광고인데요. 이건 진짜 임팩트 있었다. 기억에 남는다 싶은 슬로건, 광고 뭐가 있을까요?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기호 6번 김길수 후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김길수 후보. 네. 불심으로 대동단결.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요. 맞아. 마침 그때 태조 왕건 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때거든요. 김갑수 씨가 누가 방귀를 꼈는가? 누가 김영철. 누가 김갑수 씨는 저기 종간이었고요. 그렇구나. 김영철 씨. 예. 누가 대선에 출마했는가? 예. 누가 당선이 되었는가? 저 초딩 때인데도 저게 거의 유행어처럼 반해 돌았고 아직도 그러니까요.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TV 광고 쪽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양현 씨의 상록수를 부른 게 정말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노래뿐만 아니라 그 서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홍보 영상을 찍은 후보도 있어요. 네, 누구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국밥. 국밥 저건 진짜 유명하지. 예.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맞아요. 예. 욕쟁이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예. 욕쟁이 할머니가 진짜 대선 캠페인 광고에서 욕을 합니다. 그분이 근데 배우가 아니죠. 진짜 실제 주인분이죠. 국밥 할머니요. 근데 너무 찰지게 잘하셨어. 아니, 원래 주인이니까. 예. 원래 하던 욕이니까. 예. 야 이놈아! 대선 캠페인 광고니까 지금 할게요. 네.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이거 지랄들이야 이놈들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네. 이명박 후보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갑자기 슬로우가 걸리면서 맛있게 먹긴 했어. 그게 저기 왜 나왔냐면 예.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런 그 캠페인이었어요. 예. 당시 이제 그 상대 후보였던 그 박근혜 후보는 길거리 음식을 좀 안 먹는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명박 후보는 바닥부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먹는다. 아. 그러니까 서민들 다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런 걸 한 거죠. 예. 이렇게 선거 캠페인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선생님. 예, 잡지사는 내일 하루 쉬어간다는 거. 왜 쉬어요? 박광일 선생님은 2주 후에 뵙는다는 거. 네. 선거일이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선거 투표하셔야죠, 여러분들. 투표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선거 캠페인의 역사,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